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가나요? 다 잡아드려. 어제가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 어제가 이제 첫 시작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들이 꽤 나왔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에 했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셨지만 국회 차원의 내란 국정조사 첫 청문회가 어제였거든요. 예. 여기서 나왔던 증언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아마 박접사에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명 정치인 체포해라. 이재명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체포하라 했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중간에 일일이 세지도 않았고 밤중에 전화로 메모지에 막 메모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4명 정도로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홍장원 당시 국정원 차장은 어제도 또 증언을 했어요. 같은 내용을. 지리자는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었고요. 예. 그런데 그제 헌재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장 진리에 내음절로 단답을 했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부인을 했었어요. 예. 여기에 대한 지금 반박이 되는 건데 그 윤 대통령의 얘기에 대한 반박만 해도 지금 너무 많아요. 첫째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들었다는 거 있잖아요. 도끼로 부수고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검찰에 진술했었는데 그거랑 지금 배치되는 거고요. 본회의장. 네, 예. 두 번째 지금 보신 이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도 이 어떤 근거를 보탠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셋째 어제 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국회의원 끄집어내라라고 지시를 받았다라고 내가 말했었는데 그 발언 사실 맞습니다라고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날 헌재에서 대통령이 했던 증언들과 다 정반대되는 것들이 다양한 증언자들로부터 어제 나온 겁니다. 네. 자, 요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 주목되는 거는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의 쪽지 관련된 내용인데 왜 여기에 주목하냐면 사실 이건 쪽지라고 하지만 쪽지라기보다는 문건이에요. 그렇죠. 짧은 문건이죠. A4 용지에 타이핑이 된 문건입니다. 이제 이른바 최상목 쪽지 이렇게 부르는 건데 구속영장 심사할 때 그 판사도 딱 하나 물어본 게 이 쪽지였고, 그렇죠? 그리고 그제 헌재 재판에서도 딱 2개 물어봤는데 재판관이 그 중에 하나가 이 쪽지였고, 어제 청문회에서도 이 쪽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네, 국회 무력화 시도에 대한 근거기 때문에 이게 자꾸 주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쪽지도 남아 있고 쪽지를 받은 사람도 있는데 준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준 거 아니고 김영현 전 장관이 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여기에 대한 반박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때 김용현 전 장관은 국무회의가 아니라 딴 데 있었다. 그러니까 합참 전투통제실에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잠깐만요. 그 쪽지를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예, 원본 사진이 있어요.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보십시오. 기획재정부 장관 이렇게 써 있고 조속한 시일 내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이 마지막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국가 비상 입법기구 이거 뭐야? 그러면 국회 해산하고 국회에 해당하는 다른 걸 만들겠다는 거야? 그럼 이건 국헌문란이고 국헌문란은 를 목적으로 한 내란죄에 해당하는 거네.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정말 저걸 직접적으로 지시했느냐가 쟁점인 건데 나 아니고 김용현이다라고 하는 상황이고 김용현 전 장관은 그런데 그 당시에 국무회의 저게 국무회의 대기실에서 전해졌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김용현 전 장관은 국무회의 대기실에 없었고 합참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합참 작전부장이 내가 김용현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 라고 그러더라라고 어제 민주당 박선은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 군사부 장관도 그렇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김용현이 작성해서 김용현이 건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김용현 전 장관은 작성한 것까지 인정을 했거든요. 하지만 난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지금 복수의 증언자들은 그거
저 최상목 장관이 받을 때 이 김용현은 다른 데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있고. 나오고 있는 이런 거예요. 상황에서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두 사람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네, 증인신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고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피청구인 신분으로 출석을 하기 때문에 네. 윤 대통령이 이제 물을 수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한테 신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문 과정에서 어떤 3자 대면격의 어떤 내용들이 흘러나올 수 있어서 가장 주목이 되는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는 거 이거 재판관들이 허용했어요? 요청은 한 걸로 아는데 예. 허용했는지는 아직 모르죠. 예, 그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 뭐 저 대통령이 직접 묻지 않더라도 재판관이든 변호인이든 이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봐야 될 것 같고 추가로 하나 어제 청문회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예. 예전에 나도 비슷한 쪽지를 받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계엄 때. 네, 예. 그 얘기가 한 번 더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국회 본회의에서 내가 답변한 게 사실이다라고 답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무회의 참석자 10명 중에 2명이 난 쪽지 받았다라고 한 상황인데 네. 또 추가로 SBS 단독 보도인데 최상목 쪽지 방금 보신 거 있잖아요. 금액 여기 생략이 됐지만 맨 밑에 쪽수 표시 팔자가 원본에는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A4 문건인데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그 A4 문건을 확대해서 종이를 확대해서 당겨 잡은 거예요. 말하자면 캡처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저 밑으로 가면 A4 용지 아래 가운데 부분에 8이라고 적혀 있다. 그 얘기는 이게 8번째 문건이란 얘기고 그러면 이게 더 있다는 얘기 아니야? 각 장관들한테 각각 나간 건 아니야? 뭐 이런 지금 추정이 가능한 거죠. 저 문건만 봐도 맨 위에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써 있잖아요. 예. 그럼 다른 뭐 외교부 장관, 뭐 행안부 장관, 다른 장관에 대한 쪽지도 다 있는 거 아니냐라는 현재까지는 이제 정황 추정까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수사기관에 가 있는 거고 원본이 예, 제출을 했어요. 최상목 대행이 제출해서 가 있는 거고 혹시 다른 문건도 지금 확보를 수사기관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건지 아니면은 어딘가에 있는데 그들이 내놓고 있지 않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건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청문회 정리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예. 어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단연 화제였어요. 예. 아까 전에 이제 영상으로 나온 것도 있는데 뭐 이런 발언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뭐 방송에서나 유튜브에서 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저 대통령 좋아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 명단을 보니 안 되겠다 싶었다. 편하게 위원장님, 편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있는데 TV 보는데 방첩사 국정원 조사관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는 거 대한민국이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게 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 하는 기관 북한 보위부. 이렇게 굉장히 단호한 표정과 단호한 말투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도 했죠. 처음에 뭐 이런 일을 계엄이라고 그러길래 간첩 사건 터졌는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대형 간첩들 네. 다 잡아놓은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정원 1차장의 시각, 국정원 고위 간부의 시각으로도 이거는 북한에서나 벌어질 일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굉장히 중요해요. 뭐 앵커도 지적을 했지만은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과 다 배치되거나 다 대통령의 말이 지금 다 헌재에서 얘기하고 그 전에 얘기했던 게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서로 사실 확인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예.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나 대통령 지시 받았다. 이거를 또 한 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싹 잡아들이라고 했다. 이것도 얘기를 했고요.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출석은 했는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네. 근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밝혀야 되는 게 저번에 소방청에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언론사들 단전 단수해라. 그때 아예 구체적으로 경향, 한겨레, MBC까지 이제 나왔는데 다른 언론사도 추가적으로 있는지 그거를 정말 지시를 했는지 이거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밝힐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아예 묵비권을 행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이제 막 고성이 이제 쏟아졌고요. 어제 눈에 띄었던 게 하나가 뭐였냐면은. 예. 이 박선원 의원이 공개를 했는데 방첩사 지난해 5월에 작성된 방첩사 내부 문건이 제시가 됐어요. 어떤 겁니까? 이게 뭐냐면은 부정선거 10대 의혹은 자유민주주의 및 선거 시스템이 고도화된 대한민국 사회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선거 부실과 부정선거는 구분되어야 된다. 법원 판단까지도 믿지 못하면서 객관성이 결여된 무리한 의혹을 지속 제기하는 집단의 일방적 주장과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종합 의견으로 끝나는 문건이에요. 이 얘기는 방첩사한테도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시킨 거고 예. 그래서 쭉 조사해 보니까 방첩사 결론은
부정선거는 없다 이렇게 내려졌다는 거네요. 내부적으로. 그게 지난해 5월에 이미 이게 방첩사령관 여인영 예. 방첩사령관한테 보고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혼자만 봤을까? 대통령한테도 보고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보고를 받고 그러냐? 이건 아니구나. 그래 알겠다라고 여인영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보내라고 하니까 또 보낸 겁니다. 그날 계엄 당일날 방첩사에다가 이제 선관위 계속 얘기 나오는 거는 지금 부정선거 아니다라는 게 여러 국가기관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금 그 24명을 지금 헌재에 새로 예. 증인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JTBC 단독 보도인데 그 중에서 9명이 또 부정선거 주장하거나 그거를 입증하겠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팩트 체크 차원이었다, 음모론 아니었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끊임없이 그걸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그 부정선거가 계엄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라고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서 밝혔죠. 그제 계엄 왜 했어요? 그랬더니 부정선거는 주권을 침탈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이제 이걸 비상사태라고 봤다는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결국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했다는 얘기고 국회로 군대를 보냈다는 얘기고 선관위로 군대 보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 논객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조갑제닷컴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2부에 이 조갑제 대표의 시각으로 한번 이 상황들 진단해보죠. 두 번째 이슈 갑니다. 여야 합의란 게 뭐예요? 이건 또 누구 얘기입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예전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만 임명하고 1명은 보류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를 들었었는데, 예. 그 여야 합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어제 헌법재판관들이 최상목 측에 따져 물었습니다. 어제 헌재에서 최상목 대행 상대 권한쟁의 심판 첫 공개 변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피청구인은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청구인인 국회 측 그리고 피청구인인 최상목 대행 측 이 사이 어떤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날이었고, 뭐 나름대로 팽팽하게 그 주장들이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재판부 신문이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일단 이미선 재판관 뭐라고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야 합의란 게 정확히 뭔지, 그리고 만약에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서 대통령이 별도로 심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절차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최 대행 측에서 내용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가 어떤 법률적으로 절차적 요건은 아닙니다라고 해서 재판부가 좀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일부 좀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했고요. 또 하나 김형두 재판관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이제 그 합의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후보자를 우리가 선출할지 합의했다고 의장한테 제출했던 서류가 있었잖아요. 네. 그 제출한 공문을 제시를 하면서 아니 의장한테까지 제출했는데 그러면 뭐 추가적으로 다른 합의를 했던 겁니까? 그때는 왜 이런 공문을 보냈던 겁니까? 라는 질의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최상목 대행 측에서 그때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석이었긴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측의 의견을 추가로 제가 좀 확인해서 보충 서면으로 제시하겠다라는 정도까지밖에 답을 못했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었고, 이 변론 절차는 어제 기준으로 해서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선고만 하면 되는 상황. 만약에 헌재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거부했던 거에 대해서 이건 뭐 위헌이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면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구인 재판관 체제가 다시 복귀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까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도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이제 2심 이제 항소심이 이제 진행이 되기 직전이거든요. 네. 근데 재판부에다가 이재명 대표 측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금지 조항, 이게 애초에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이재명 대표 측의 신청을 법원이 제청하게 되면은 네.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 이 재판 자체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는 그 항목,
그 조항 자체가 위헌이다 이런 소송 이런 제청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신청을 한 거고 법원에서 제청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 같은 내용으로 헌법 소원이 헌재에서 다뤄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이 나왔었거든요. 1년 만에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바뀔 가능성은 크지는 않고. 그럼 합헌 결정이 이미 6개월 전에 나온 걸 왜 또 이렇게 신청했어요? 국민의힘에서 지적하기로는 또 재판 지연하는 거 아니냐. 결정 나올 때까지는 또 재판이 멈추니까? 네, 이 지적이 나와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이제 두 가지 지금 묶어서 얘기해 주셨어요. 먼저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만약에 위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1심 때 진작에 냈어야죠. 그거 뭐 오얏나무 아래서 가끔 고치지 말라고 뭐 민주당 입장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시간 지연 전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뭐든지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중도층에서 지지가 안 나오는 겁니다. 뭐가 이렇게 좀 정정당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제 시간 지연하는 게 이게 윤석열 시간 지연하는 거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지 제가 좀 궁금하다.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예. 뭐 이재명 대표 어제 또 뭐 기사가 뭐 기본소득 접는다 뭐 이런 것도 나왔어요. 그래서 성장으로 방점을 적겠다. 기본 사회 접는다. 이게 뭐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 사회를 당 강령에까지 넣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거 강력하게 비판했거든요. 당 강령이 장난도 아니고 이재명 끝나면은 그럼 다시 뺄 거냐 그거. 이재명 한 명 들어간다고. 근데 지금 이재명이 끝나기도 전에 지금 뭐 기본 사회 접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당화돼서 완전히 움직이고 있다 지금. 이런 거에 증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진짜 최상목 대행 측은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냥 여야 합의가 없었다. 심지어는 최상목 측이 뭐라고 답변서를 냈냐면은 인사청문회에서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국회가 헌법재판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선출한 경우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이 두 가지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여야 합의는 없어요. 그럼 처음부터 여야 합의로 넣던지,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얼마나 이게 궁색한지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여야 합의만 없었다 맹문서처럼 얘기했는데 이거는 다음 주 아니면은 빠르면은 하여간 설 직후에 이거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거는 권한쟁의 심판 빨리 본다고 해서 그래서 안 할 수가 없게 이제 최상목 대행이 안 할 수가 없게 됐다라는 거고. 권성동 원내대표 좀 비판 안 할 수가 없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이거를 철회를 했어요. 조문했다고 주장했다가 문영배 소장이 나 조의금도 안 냈다 이렇게 또 반박하니까 철회가 됐군요. 근데 이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은 문영배와 이재명이 매우 가까운 사이니까 헌법재판소 판결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건데 이거를 지금 나 이런 얘기를 들었어. 이런 얘기 하더라. 이런 얘기를 본인이 직접 정정당당하게 확인한 것도 아니고 이런다는데 이런 거 할 것이면 그냥 유튜브 하십시오. 권성동 대행은 무슨 합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1월 19일에 권성동 대행이 이런 얘기했어요. 기자들이 그 법원 폭력 사태에 대해서 국회가 선동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팩트를 갖고 질문하셔야지 아무리 기자라고 해도 남의 들은 얘기 갖고 한간에 떠도는 소문 갖고 질문하시면 왜곡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이틀 만에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권성동과 2024년 권성동이 뭐 충돌한다 옛날에 있는데 이틀 됐습니다. 이틀 전 권성동과 지금 권성동이 충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문영배 대행이 이재명 대표랑 옛날에 친했기 때문에 이재명 편들어줄 거 아니에요? 이런 논리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도 예전에 이재명 대표랑 아주 친했던 걸로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태극기 쪽에서 권성동 대표 이재명이랑 친했으니까 그쪽 편드는 거 아니냐 얘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답하실 건지 또 거기에 또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넘어가죠. 신규 의사 269명. 참 이제 걱정하던 일이 결국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 배출될 의사가 평년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69명이 전부예요. 네, 그러니까 국가시험 최종 합격자가 총 269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3,000명 정도가 나오고 작년에도 3,181명이 최종 합격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상황이 안 된 거고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제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하는 그 사태가 한번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412명 정도 합격자가 나왔었거든요. 그때조차도. 네,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 더 적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